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모든 말에는 오해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물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에도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많이 언급을 했었던 2차원과 3차원에 대한 이야기 있죠? 그리고 3차원 플러스 시간까지 우리는 같이 존재를 하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뭐 이거를 4차원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5차원도 있고 6차원도 있고 그 이상의 차원도 있다라고 해요. 아무튼 우리가 3차원의 이야기들을 2차원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것들이 항상 오해가 생겨요. 또 어떤 식으로 볼 수도 있냐면은 그림을 글로 설명하잖아요. 여기서도 당연히 오해가 생겨요. 그림이라는 거는 그림으로밖에 글로 100%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은 그림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림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글이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림을 글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잘 완벽하게 되질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의 R이 있죠. 영어의 R을 우리는 리을이라고 읽지만 사실은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R은 리을이 아닙니다. R은 리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외국 발음을 우리나라 발음으로 바꾸다 보면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또 오해가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이란이라는 글자를 보죠. 네, 얼마 전에 축구를 봐서 생각이 나는 단어인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는 그냥 뭘 해도 이란이에요. 물론 이거를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근데 우리는 비중이라는 게 우리는 자음이 있어야 되고 모음이 있어야 되고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어야 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두 글자 두 음절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겠죠. 근데 보면은 그냥 영어로만 보면은 얘는 하나의 뭐 단어고 하나의 글자고 얘는 세 개의 글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하는 이란이랑 영어를 하는 사람들의 이란이랑 그거랑 다 다르겠죠. 우리 뭐 외국인들 이름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전혀 다르게 읽는 경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스쿨 같은 거 할 때 이 오가 두 개인데 우리한테는 그냥 이게 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대칭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실제로 우리 세계사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이야기인 게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게 있죠. 물론 이 글을 보고 제가 지금 하는 영상을 보고서 반발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예, 그냥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모든 말에 오해가 생긴다라는 말 이거 자체도 역설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순되는 이야기들이 생기지만 오해는 언제나 생기기 마련이에요. 자,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냥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 원래 뭐였죠? 히브리어였나요? 네, 영어로 바뀌고 또 그거를 또 한국말로 바뀐 게 있죠. 뭐 우리나라 그 성경에는 하시옵소서 뭐 그랬사옵나이다 막 이런 게 있지만 그게 우리식으로 굉장히 높여서 쓰다 보니까 그런 거지 영어에는 그런 표현 없잖아요. 그렇죠? 뭐 또 다른 존중법이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식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느님이 생겼고 하나님이 생겼죠. 그걸 또 우리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비교하는 걸로 삼기도 하죠. 자, 그리고 성경이라는 건 하나지만 이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다 해석하는 게 달라요. 같은 글을 읽고도 나뉘어집니다. 이게 성경도 그렇고 뭐 불경도 마찬가지예요. 불경도 마찬가지로 종파들이 계속 나뉘어지죠.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달라요. 이걸 또 성경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성서라고 읽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또 종교에 따라 나눠지는데 하나의 그 한 문장을 가지고 해석이 나뉘어져서 아예 달라지거나 굉장히 많이 쓰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신학이 계속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0년 전에 천주교였으면은 지금 천주교에서 용인을 하는 행동도 그때였으면은 어디 가서 조용히 죽었을 수도 있어요. 네, 시간에 따라서도 해석하거나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달라져요. 자, 이거를 제가 또 다른 거에 대해 오해를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세계지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봤었던 지도가 이 지도죠. 해상도가 좀 낮긴 한데 이런 지도로 보게 되면은 여기 러시아가 엄청나게 크고 중국도 크지만 러시아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러시아가 크고 인도는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그리고 캐나다가 엄청나게 크고 그린란드가 엄청나게 크죠. 이것이 왜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D로 어떻게 하면은 뭐 정확하게 표현을 할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페터스 뭐 지도보험법인가 그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좀 비교적 정확하다 해서 보니까 러시아가 아까보다 엄청나게 작아졌죠. 그렇지만 이것도 왜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비슷한 것 같고 잠깐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아이고 왜 이래 이거 원형으로 이렇게 확대가 안 되네요. 원형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것도 100% 맞진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지도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반구에 있고 그렇지만 남반구 사람들은 또 세계 지도를 이렇게 봐요. 우리가 보는 거랑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보는 지도도 방법도 존재를 하고요. 근데 모든 것은 다 왜곡이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준비를 하지 않았군요. 있었나? 없네요. 이거는 보면 알 수 있겠다. 자, 이거 보면은 우리는 아까 있었던 지도가 제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구하는데 우리나라 것만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심에 있는데 이 유럽 사람들은 세계 지도를 이렇게 봐요. 유럽이 중심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는 완전 극동에 있는 거예요. 극동아시아라 그러잖아요. 왜? 유럽 사람들 중심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중동이라 그러죠. 왜? 자기들이 봤을 때 극동보다는 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중앙아시아가 아니거든요. 근데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중앙아시아인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옛날에 만든 지도인데 중국이 제일 크고 한국이 그 다음으로 큰데 그래도 중국에 비해서 좀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쪽이 뭐 인도거나 그럴 거예요. 되게 작죠. 자기들이 인식하는 거에 따라서 또 생각하는 것도 왜곡이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지구본으로 보거나 이렇게 우주에 나가서 보는 이러한 구형태의 입체를 보게 되는 게 제일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3차원을 어떻게 하든 2차원으로 옮기게 되면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굉장히 적은 차이라 할지라도 왜곡은 분명하게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작업의 개념을 얘기를 하거나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을 할 때도 단어만으로는 한계가 생겨요. 제가 그 전에 생각의 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내 머릿속에 우리가 가끔씩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게 완벽하게 내 생각을 표현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완벽하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앞뒤 문맥을 잘라놓고 그 부분만 보게 되면은 왜곡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시대나 그런 흐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부분만 그 상황에서 거길 보게 되면은 이상하지 않지만 갑자기 미래나 뭐 좀 떨어졌을 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패션 같은 경우 그렇죠. 머리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그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지만 미래에 와서 생각을 딱 보니까 그때만 보니까 촌스러워요. 근데 그때는 촌스럽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죠. 저도 제 작업의 개념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도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들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왜냐면은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는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캐치할 수 없고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그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몇 가지의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모든 이슈를 우리가 하루에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알 수 있는 것만 알 수 있는 건데 내 머릿속에서도 그 모든 생각들을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단어로서 타협을 해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말이라는 거는 이렇게 늘어뜨려 놔야 되잖아요. 동시에 벌어지는 일들을 말로 늘어뜨려 놓는다는 것이 3차원과 시간, 3차원에 벌어지는 일들을 2차원으로 옮기는 것과 약간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형식으로 우주에서 보는 그 지구가 과연 똑바른 것이냐? 그러면 또 요즘에는 이런 것도 있죠. 실제로 지구의 모습은 울퉁불퉁하다. 이게 제대로 된 지구의 모습이다. 이러한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보는 건 정확한 걸까요? 제가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의 속도지만 이 지구도 모양이 변하고 있어요. 내가 이쪽을 본 다음에 뒤쪽을 보지 못하잖아요. 뒤쪽을 보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미세하지만 대륙은 변하고 있고 지구도 변하고 있죠.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제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단 1초 동안에서라도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상황이나 어떤 뭐 생각 어떠한 것이든 그대로 전달이 된다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어느 지점까지를 가능하다라고 하고 어느 지점까지를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도 오해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웃긴 얘기는 무엇이 진실인지는 사실 나도 알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이었고 그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머릿속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건 거예요.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진짜 내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누가 그걸 시켜서 했는데 그때는 나도 동의를 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건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거나 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것저것 알아가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이라는 게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고흐의 그림이 생전에는 뭐 인정을 못 받다가 지금에는 굉장히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도 그거를 해석하는 것들이 오해라고 해야 되나? 다른 건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나란 사람도 내가 진짜 정확하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는 그거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글로 얘기하거나 말로 얘기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진짜로 나의 100% 완벽하게 내 생각인지는 사실은 나조차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그걸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되게 모순적이죠. 이 이야기의 시작점 자체도 모순적이고 이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예요. 하지만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죠.
그리고 제가 저의 생각을 말로 옮기는 순간부터 오해와 모순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요. 상대방의 말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나도 내 생각을 잘 모르고 내뱉는 말이니까 아, 저 사람도 그냥 잘 모르고 내뱉는 말이다 하면은 약간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아무튼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러한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제가 이번 그림을 그릴 때 무슨 단어를 제가 만들어내잖아요. 제목이 있고 그렇지만 그 제목이나 그러한 것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얽매이는 나를 인정을 해야지 어느 정도 더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말도 좀 모순적이죠. 그렇지만 어느 한 가지에 치우쳐지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요. 제가 그 전에 자유의 법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내가 지금부터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야지 라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자유를 올가매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 생각을 글로 옮기게 되면은 그게 잘못 표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이것들을 생각을 해서 제가 뭐 설명을 하고 제 작업들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모순적인 점 중에 하나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내 인생은 3차원적이지만 내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항상 우리는 2차원적으로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단편적으로만 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한테는 3차원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모든 말에는 오해가 생기지만 우리는 입체적인 거를 평면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다시 또 평면적인 걸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요.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그 입체적으로 항상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단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왜냐? 내 인생이 복잡하니까요. 반대로 그 저번에 중력 이야기도 했지만 저 사람의 입체적인 삶에 너무 빠져들다 보면은 내 인생이 되게 단편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오늘은 이러한 말에 대한 오해, 2차원과 3차원에 대한 그러니까 1차원일 수도 있어요. 1차원, 2차원과 3차원에 대한 그런 똑같아질 수 없는 거. 간단하게 하면은 R은 L이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